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주에서 천연염색하고 있는 주식회사 마치공작소의 양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뭘까요?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요. 단어들이 혹시 뭐 나는 이런 단어가 소중하다 있으십니까? 생각? 네? 남편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계셨으면 다른 답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강연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답이 뭐 행복이나 나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4위를 차지한 단어입니다. 2,820명한테 물었는데 4위가 엄마였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아빠는 순위 안 들어요. 이유는 저도 아직 장가를 못 가서 모르겠는데 엄마를 뽑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엄마를 4글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미안해요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2글자로 다시 표현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였습니다. 네. 여기 이 로고 다들 아시는 글로벌 운송회사의 로고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그러나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알만한 모형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딱 보면 벌써 찾으신 분이 있네요. 근데 사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세요. 그리고 갈 때까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알만한 로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화살표가 숨겨져 있어요. 네. E와 X 사이에 운송회사답게 빠르게 배송하는 걸 표현한 거죠. 여기에도 로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키세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단어나 로고를 봤을 때에도 거기에만 몰입하게 되죠. 근데 그 외의 것을 다른 것을 보면 다른 결과가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엄마를 4글자로 미안해요 표현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다음이요. 저는 이 단어를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83가구가 사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매출도 많이 올리고 또 마을 분들하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게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이미 보여드렸네. 이 단어를 여러분 철자 반대로 하면요, 네, 디저트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반대로 하면 달콤하게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고요. 그 이후부터 완전히 역전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천연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천연염색을 여기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체험도 많이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건 뭐 일을 할 게 아니네, 이건 노가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역전시킬 수 있을까, 스트레스 받는 것을 어떻게 디저트로 바꿀까 고민하다가 이불 빨래를 떠올렸고요. 발로 밟기 시작했어요. 김장 비닐을 욕조에다가 발라놓고 발로 밟기 시작했는데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비가 계속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연염색은 청년이 할 게 아니다, 이건 노가다다라고 반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불 빨래를 떠올렸듯이 그냥 빨래하듯이 세탁기에 한번 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에 넣었는데 염색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6년 반 동안 기계를 개발하게 됐고, 기계 개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천연염색 기계로 대량 생산하면서 나이키, 내셔널 지오그래픽 납품도 하고, 올해에는 젠틀몬스터랑 지금 납품도 진행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른 행보를 걷게 됩니다. 네, 발상의 전환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천연염색계에서는 그동안 없던 길을 가니까 천연염색계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실제 아이돌이 이제 충주 찾아와서 이렇게 같이 촬영도 하고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연고도 없는 충주에 갑자기 내려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망했다라는 소문도 나고, 천연염색 한다고 하더니 뭐 힘들어서 이제 업을 바꾸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망하지 않은 일인데 드디어.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충주가 국토의 중앙이고 거기서부터 천연염색을 하다 보면 천연염색 대중화를, 천연염색으로 전국 재패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 때문에 저는 충주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충주에 갔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프라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막 사실 충주 정도면 막 사람도 많고 도시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가보니까 또 사실 그렇지 않았고 젊은 청년도 협업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충주에서 찾아보자 하다가 충주에 사과, 밤, 농장이랑 공장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를 막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염색에서 밤 껍질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염색 재료 때문에 공장이랑 농장들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분들 이제 이야기도 듣고 밥도 같이 먹고 행동하시는 걸 봤는데 낙과랑 스크래치 또 부산물들이 엄청나게 버려지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걸 나한테 주시면, 그걸 지금 돈 주고 버리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소득을 올려서 그걸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과랑 스크래치들을 공급받아가지고 그걸로 색을 만들고 바지를 만들고 속옷도 만들고 하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판매가 잘 되고 그래서 수익금이 생긴 걸 농장이랑 공장에 다시 환원하니까 지역 선순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돼가지고 충북에서도 조금 뭐 대표 선수로 좀 충망받기도 하고 충북의 1호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돼서 지역을 위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지역에서 좀 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크리에이티브한 걸 하고 싶은데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지역에 뭐 영상 찍는 사람, 화가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다양한 것들을 기획하기 시작해봤어요. 근데 그때 했던 게 중앙탑, 이 중원도 프로젝트인데 충주에 국보인 중앙탑이 있습니다. 이게 통일신라시대 때 원성왕이 즉위하고 나서 국토의 중앙이다라고 해서 석탑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충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광 와서 이걸 보시는데 그 의미는 모르고 가세요. 근데 그걸 저는 좀 재밌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그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게 왜 세워졌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거를 보여드리는 시사회를 진행했고 이후에 영상에 지도가 등장했었는데 그 지도가 입혀진 옷까지 만들고 옷 만든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즐기는 마을 패션쇼를 만들었습니다. 시골 농촌 마을에서 사실 패션쇼가 가당키나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걸 한번 해서 역전시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1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마을 주민분들께 패션쇼 모델 좀 해달라고 제가 찾아 나섰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10대부터 70대까지가 모델로 서주셨고 보시면은 자갈바닥에서 그냥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있는 마취공작소에서 했는데 뭐 런웨이를 굳이 깔고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시골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한 300명 넘는 분들이 와주셨고 그때 패션쇼를 진행했는데요. 중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앞집 그 사장님이 되게 젊은 사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민원을 내셔가지고 시끄럽다고 마을에서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83가구가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 막 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 읍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또 마을 분녀회장님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이미 전부터 뭐 커피도 드리고 천연염색 체험도 하고 이렇게 라포를 형성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알아서 경찰들을 막아주셨고 민원 넣은 그 사장님 앉혀가지고 같이 패션쇼를 즐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정말 다 같이 행복하게 박수치면서 끝나는데 특히 여기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신 우리 부녀회장님이 저한테 너무 신나게 놀았다. 내가 이 마을에 시집 온 지 50년 넘었는데 이렇게까지 박수 쳐본 적이 없다. 이 마을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부터 저는 좀 마을에서 좀 더 재미난 일들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있는 마을은 충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고 마치 마을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말 마자에 둘치를 써서 충주 서쪽의 옛날 말죽거리 관문이고요. 말이랑 마차가 쉬어가던 곳이라서 저는 그 마치라는 이름 그대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라는 이름에서부터 언어 유희를 컨셉으로 잡아서 언어 유희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핵심은 결국 브랜딩입니다. 뭐 농촌 마을에서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혹은 대기업이 큰 사업을 하더라도 브랜딩이 꼭 필요하고
제가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언어유희 기반으로 다양한 것들을 기획하고 스트레스 받는 걸 디저트로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택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맨날 오는 CJ 택배 아저씨가 인터폰을 눌렀을 때와 전혀 모르는 아저씨가 모자를 눌러 쓰고 이상한 택배 이름을 댔을 때 여러분들은 확실히 앞전에 있는 CJ 택배 아저씨의 문을 훨씬 열기가 편할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이거든요.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브랜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이 돼야 인식하기 쉽고 인식하기 쉬우면 지갑을 열기가 쉬워지고 그러면 그게 소득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시간 관계에서 제가 나이키 사례는 못 말씀드리지만 택배 사례를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걸 친숙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익이 나면 그걸로 우리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저는 이 기조를 가지고 우리 마치 공작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 브랜딩의 테마는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로 만든 관광 프로그램 이름은 시골로 투어인데요. 시골로 자부종이 한동안 떴었잖아요. 그래서 시골로 투어를 만들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와서 관광을 즐기는 프로그램. 저희 시골로 투어에 이제 나오는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대스타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동네 한바퀴로 나오셨고 우리 돈가스 집은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영화에 커피숍 사장님인데 영화에도 출연하실 정도로 우리 시골로 투어 멤버들이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여러분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 지금 조금 있다가 저 그 KBS의 다큐로 또 나갈 건데요. 아마 7시 40분부터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유희 기반으로 만든 클래스 인 클래스라는 공예 체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연 염색 메리골드로 노란색을 염색하고 그 천이 마르는 동안 메리골드 다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다 마른 천을 가지고 보자기 공예를 하는 클래스가 한 공간에서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은 공예 체험이나 뭐 관광 프로그램 할 때 한 공간에서 체험을 하고 문 닫고 나가서 또 다른 공간에서 하고 또 다른 공간에서 하고 이게 동선이 길어서 이동으로 길에서 벌이는 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줄이고 싶어서 공예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토리로 연결해서 한 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게 대한민국 그 구석구석이라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을에 오셨고요. 진짜 83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 와서 마을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다양한 업을 체험하고 귀촌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오실수록 문제점이 또 생겼습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 투어 같은 경우에 관광객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관광객분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식시. 조식 서비스니까 좀 더 쉽게 아까 말씀드린 브랜딩 좀 더 쉽게 인지돼서 그게 입소문 내기 좋아야 롱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언어유희 기반으로 재밌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식 서비스를 조식시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재밌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충주하면 사과, 아침에 금인 사과, 사과 농부와 볏짚 공예가를 콜라보해서 계란 싸듯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동네 빵집, 샐러드, 농장 함께 협업해서 조식 구성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이후에는 충주에 오면 조식시를 만날 수 있는데 실제 사람이 아닌 그 건강한 무엇인가라는 페르소나를 입힌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고 그게 입소문 나면서 뭐 500인분씩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제가 좀 더 힘 받아서 확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식시 가지고 실제 찾아가서 건강을 전달하는 조식식 가요가 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요가 선생님이랑 요가를 즐기고요. 조식 서비스를 맛봅니다. 근데 이게 또 지역에서 너무 인기가 좋아지고 또 서울이나 뭐 이쪽에도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관광 오셨던 분들이 입소문을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처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랑 6월 달에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7월에도 행사가 있고요. 유네스코랑도 이제 앞으로 계속 조식식 가요가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문체부 유인촌 장관님하고 충주에 방문하시는데
간식을 만들어 달라는 미션이 있어가지고 조식시 이후에 간식시도 얼마 전에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 뭐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인촌 장관님께 이렇게 제공도 하고 또 조식시랑 간식시가 지난 5월 한 달에만 또 600인분 나갈 정도로 지금 정신없습니다. 바쁘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동네 빵집이나 또 사과 농부도 그렇고 다들 지금 소득을 굉장히 올릴 수 있어가지고 뭐 제가 처음에는 인프라도 없고 뭔가를 기획했을 때 같이 지역에서 뭘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가만히 있어도 같이 하자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점심도 만들었습니다. 농부가 진지하게 진지 한 상을 차리는 농부의 진지한 진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수비자 않죠. 어쨌든 이게 농부가 본인이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 비빔밥을 같이 만들어 먹습니다. 이것도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농부의 진지한 진지, 시골 투어, 조식시, 간식시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충주에 오면 마치공작소 양재영의 그 언어유희 기반의 것들을 즐길 수 있다라는 브랜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이나 또 많은 플레이어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년에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이라고 충주에 있는 그 센터에서 매년 우리 농부들을 위한 마켓이 열리는데 그 농부들을 위한 마켓을 진짜 좀 잘 기획 운영해달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실 농부들이 마켓을 매년 나가는데 농산물을 판매해봐야 플리마켓에서 하루에 5만 원도 못 파는 게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농산물을 가득 싣고 가가지고 파라솔 밑에 세팅하고선 주차하고 와서 그 다음에 파리 쫓다가 점심 못 먹고 하루 종일 있다가 다시 차 몰고 와서 싣고 간다. 이런 말씀들을 농부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농부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걸 스트레스 받는 걸 어떻게 디저트로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농부들 몇몇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농부들은 기본 옵션으로 1톤 트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했습니다. 트럭 마켓. 본인의 농산물을 그냥 트럭에 싣고 와서 적재함을 열면 오픈, 적재함을 닫으면 그냥 클로즈인 마켓입니다. 굉장히 신속 정확하고 그리고 되게 싱싱한 마켓입니다. 어디서든 차만 댈 수 있으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마켓. 근데 이게 저는 싱싱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농산물 농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켓 자체가 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2시간에서 4시간만 하는 마켓으로 계획을 짰고요. 실제 이 모델이 3개월 동안 약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뭐 시에서도 그렇고 또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기간이 더 길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갔다 온 시간 빼고 3개월 정도였는데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거둔 사례라고 보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흙 묻어 있는 트럭에 또 녹도 들어 있고 서로 트럭마다 컨디션이 너무 달랐는데 별다른 마케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흙 묻어 있는 트럭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싱싱하다, 그냥 농부가 가지고 나왔구나를 그냥 느끼십니다. 그래서 굳이 뭐 싱싱합니다, 구매하세요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판매하면 완판합니다. 계속 완판합니다. 그래서 한 23회 정도를 진행했는데 행복하게 했고요. 오픈런이 막 계속 생길 정도로 저희가 트럭을 몰고 간다라고 하면 그곳으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 행복하게 마켓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사례로 발전이 된 게 글로벌 브랜드인 무인양품에서 저희의 트럭 마켓 보시고 콜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인양품하고 콜라보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4월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 9월 이후에는 저희도 이제 타임스퀘어점하고 강남점에서 트럭 마켓, 트럭 몰고 시동 걸고 가서 또 충주에서 난 것들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후에 그 국보 아까 말씀드린 중앙탑 앞에서도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충주에서 최고의 플리마켓으로 선정돼가지고 국보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국보이다 보니까 트럭을 올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셀러가 트럭 마켓 멤버가 20명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 20명이 이제 가서 트럭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또 어떻게 역전시킬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길을 가다가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트럭 마켓 로고 넣고
요 밑에 번호판 있는 데를 지웠는데 A4 크기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셀러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현수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m 80짜리 테이블에다가 현수막만 걸어도 트럭 마켓이 열린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뭐 아무래도 국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관광객분들이 엄청 오시다 보니까 뭐 한 부스당 뭐 8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씩 매출을 기록하셨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트럭 마켓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우리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계속 뭐라고 하세요. 같이 하자고. 근데 트럭이 없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또 같이 해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소쿠리를 나눠드리고 거기에 딱 넣을 수 있을 만큼만 판매할 수 있는 만큼만 담아서 오는 소쿠리 마켓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소쿠리 마켓도 좀 재밌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언어유희기반을 하는 게 이제 충주에 조금 매력이 돼가지고 충주에 있는 분들은 이제 플레이어들은 다 저만 보면 말장난하고 또 막 그런 개그하면서 언어유희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 시내 공간에도 조금 유휴 공간들이 생기고 충주도 소멸 위기 지역이 돼가지고 점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애플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한 1년 넘게 비어져 있고 거기를 그냥 종신계약으로 무상으로 쓰는 걸 저한테 제안해 주셨어요. 대신 조건은 거기를 활성화시켜라 라는 미션이었고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 봤는데 뭐 도시랑 조금 떨어져 있고 레벨이 약간 높은 쪽이고 좀 아무래도 옥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태들도 화장실도 그렇고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그리고 시에서 냉난방비랑 청소 비용을 다 대주시기 때문에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한테 이렇게 기회를 준다니까 뭐 또 한번 놀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는 이런데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권상우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옥상으로 따라와 뭐 이렇게 해서 도시 속 백패킹을 기획했습니다. 실제 이건 운영 중에 있는데 좀 더 모델을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시내권에 유휴 공간들 있으면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컨설팅도 하고요. 어제도 그렇고 계속 다양한 곳에 가서 컨설턴트로 일도 하고 또 대학교 교수로도 있고 그리고 MBC 충북에서 저를 소재로 드라마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미니 드라마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얼굴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배우를 하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중간중간 인터뷰로 나왔는데 기분 나빠지네 갑자기. 그 3,900명이 있는 공예 협회에 지금 사단 법인의 또 총괄기획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인을 위한 어떻게 하면 역전시킬 수 있을까? 공예인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로컬 세미나 같은 데에도 나가서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인데 그래도 5개 도시를 다니면서 제 그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브리핑했고 도시들이랑 MOU도 맺고 왔습니다. 또 유인촌 장관님 행사 때 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충주가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밀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작년 말에 200억짜리 PT를 했습니다. 그 충주 문화도시 선정되는데 최종 PT자로 나서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하는 언어유희 기반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얼마나 문화로운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 또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역에서 21만 명 대표로 브리핑을 한 게 지역에서는 너무 소문이 빨리 나가지고 제가 뭔가 돈을 엄청나게 받거나 혹은 200억 중에 일부를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 한 푼도 안 받았고 끝나고 나서도 뭘 보장받은 건 없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청년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시기와 질투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넘어갔는데 뭐 관광도래 전국 1등 하고 있고요. 또 뭐 행안부 행사나 청주 공항에 납품도 하고 또 이번에 트럭 마켓을 카피하셨어요. 누가 쓰셨는데 저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하는 기획들은 다 상표권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맘 먹으면 법적으로 걸 수 있는데 뭐 그냥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문화도시 센터장님이 오셨었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올해랑 내년 미국이랑 영국에 또 다시 한번 가서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뭐 이러면서 하겠지만 그 이후로 아마 저를 이제 천연염색계 아이돌이 아니라 천연염색계 BTS 혹은 천연염색계 월드스타라고 소개하지 않을까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치공작소와 저희 마을 이야기가 정식 교과로 올라갔습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정말 적은 인프라였지만 함께 협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 정말 많은 문화를 만들고 있고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택견복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야외에서 쪼겸색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을 분들이 지나가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한 어머님은 실제로 고무장갑 끼고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마을 분들이 든든해지고요. 천연염색 달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천연염색 체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단체 티도 만들어서 마을 분들하고 즐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방송될 텐데 KBS에서 요 사례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한 30분 40분짜리 다큐인데 농촌 마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쓰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한 글자로 맞습니다. 써야지 글을 잘 쓰는 거잖아요. 기획을 잘 하려면 맞습니다. 그 트럭 마켓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 나도 생각했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표권 출원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꿈을 향해 가려면 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 꿈이 있었어요. 천연염색 대중화. 그래서 세상을 물들이고 싶었고요. 건물도 물들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건물은 물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걸 디저트로 바꾸듯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우리 마을 분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만들고 관광을 만들고 하면서 생각을 바꿨는데요. 염색한 천으로 건물을 감싸면 그게 건물을 물들이는 게 아니라 저는 건물을 물들였고요. 충주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물들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언어유희 기획대표라서 그런지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네요. 문제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기준이 언어유희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계시고 꾸준히 하시니까 협업 포인트와 주변의 신뢰를 받으시는 대표님이 되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비행기 타고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카카오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는 카카오 패밀리 대표 김정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카카오랑 전혀 상관없는 먹는 카카오 일을 하고 있는 카카오 패밀리 대표 홍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꿈꿔왔었던 상상력, 어떠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근데 꼭 이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러한 자금들을 어떻게 땡겨왔는지 그러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고 중간에 뭐 실패한 것도 있고 하지만 현재의 모습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과테말라 제주 카카오 있는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딸 1명에 아들 4명을 키우고 있는 독수리 5남매 엄마예요. 저는 강의 이걸로 끝내면 되죠? 저는 이 5아이를 홈스쿨로 키우고 있는데요.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어른들이 다 선생님이고 지나가는 모든 마을에 보는 것들이 모두 다 배움이 되는 학교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배움터로 만들어 갈까?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또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자본금 500만 원으로 초콜릿 일을 할 건데 어떻게 이걸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주 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테말라에서 살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한국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준다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쓰고 PT 준비를 해서 아이고 왜 나 막 넘어갔죠? 아 잠시만요. 그 전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900만 원 그 전으로요. 그 900만 원을 지원받고 네 됐어요. 저 가게를 얻게 됩니다.
판매장은 1.5평이고 저희가 제조 공간이 12평 정도로 식품 제조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2월 1일 날 설립한 저희 회사는 2월 달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살롱드 쇼콜라라는 초콜릿 박람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서울 코엑스 이렇게 세 곳에서 진행하는 국제적인 행사인데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박람회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몰라서 플리마켓처럼 꾸미고 갔다가 세팅하는 내내 막 저기서는 건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박람회장. 그래서 아니 이거 3박 4일인데 왜 건축을 하지? 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희 부스를 보더니 얘네 왜 이렇게 촌스러워? 막 이런 소리가 쓱닥쓱닥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폭망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저 5 아이들을 다 이고 지고 이렇게 김포공항으로 짐을 다 끌고 카트에 실어서 코엑스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지만 박람회가 시작하고 저희 부스가 가장 인기 있는 부스가 되었죠. 왜냐하면 저 초콜릿 박람회에서 모두 다 초콜릿을 들고 나왔을 때 카카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고 그때 와디즈 이사님께서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와디즈도 그때는 초창기여가지고 막 이사님들이 대표님 이사님들이 막 컨텐츠를 찾으러 다닐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딱 보더니 야 너네 와디즈 펀딩 한번 할래? 이러는 거예요. 펀딩? 펀딩은 또 뭐지? 근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 본인들이 뭐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내용도 다 잡아주고 하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너무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모를 때여가지고 저 펀딩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이름으로 과테말라 현재 카카오 나무를 다 심어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절대 그런 약속 안 하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 못 모르고 우리한테 펀딩을 해주신대 막 이래가지고 했다가 실제로 펀딩이 됐고 그래서 그분들 이름으로 저 오른쪽에 저 편말이 모두 다 편말인데 저희 남편이 편말을 다 가지고 과테말라 현지에 가서 묘목 하나씩 다 심고 이름표 다 달아서 사진 찍어서 고객님들께 다 보내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엄청 더 손해만 보고 이러고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펀딩해 주신 그 고객님들이 지금까지도 찐팬으로 남아 계신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월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5월 달에 이 책을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로 홍보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마케팅 무슨 회사에 할 수도 없고 제 스스로 인스타로 막 홍보를 하는데 무슨 컨텐츠를 매일 올려야 될까가 매일 숙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모칠라 스토리라는 책을 서점에서 본 거예요. 모칠라 스토리? 내 가방 이름이 모칠라인데 과테말라에서 사가지고 온 가방이 모칠라. 옆으로 매는 가방을 다 모칠라라고 하거든요. 현지에서는. 근데 모칠라 스토리래. 근데 책 제 저자가 김정아인 거예요. 저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인스타 강 나온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올려서 어머나 제가 쓰지 않은 책인데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저는 아니랍니다. 유유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테말라에서 사온 가방을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그 옆에 댓글이 이제 달린 거예요. 댓글이 달려서 뭐냐면 이제 콜롬비아의 뭐 문화나 알고 올리시죠 뭐 이런 이야기들 약간 비아냥거리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콜롬비아 얘기를 왜 하지? 하고서 막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저 모칠라라는 가방이 중남미의 모든 옆으로 매는 가방이 다 모칠라인데 콜롬비아 정부에서 저거를 브랜드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테말라 얘기를 하니까 콜롬비아 사람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툭 내건 얘기에 제가 또 다시 DM을 보내서 미안하다 내가 그 콜롬비아 문화를 몰랐다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스타 친구가 맺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달인가 서울에서 저희가 박람회를 또 한다 했더니 그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야 너네 일 몇 시에 끝나? 한 5시쯤 끝나. 그랬더니 야 그럼 끝나서 우리 사무실 놀러 올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고 남편이랑 같이 막 정리하고 사무실을 딱 갔는데 여기 뭐지? 주소를 치고 왔는데 여기 어디지? 봤더니 콜롬비아 대사관인 거예요. 대사관에서 그 친구 뭐하는 친구지? 그러고 봤더니 상무관이더라고요. 상무관인데 그 해 처음으로 콜롬비아 정부에서 그 카카오 컨퍼런스를 정부에서 주최로 카카오 컨퍼런스를 여는데 전 세계 카카오 기업 10곳을 초대를 한다. 그 중에 한국에서 너네를 초대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야 근데 비행기표 너무 비싸.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 마. 모든 비행기 숙식 다 해줄 테니까 넌 와서 농부들만 만나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돈으로 또 이렇게
과테말라가 아닌 콜롬비아를 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카카오 농부들을 만나면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카카오 농부들이 어떠한 카카오들을 심고 있고 또 과테말라와 다른 콜롬비아의 특징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견문을 또 익히게 되죠. 그러고 2018년 2월이 되었습니다. 아까 2017년 2월에 살롱디 쇼콜라 처음 나갔고 1년 만에 저 살롱디 쇼콜라에서 마이안 카카오에 대한 세미나를 저희가 주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의 초콜릿이 아닌 마이아인들의 카카오를 우리나라에 먼저 소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더 큰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이제 찔끔찔끔 DHL로 카카오를 받는 게 아니라 톤 단위로 받아야 되는데 또 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들이 점점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제주 창경의 보육기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에서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셀러들을 모집한다.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전 갔어요. 거기에서 아까 강의해주신 양재훈 대표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양재훈 대표님도 천연염색으로 셀러로 참여하셨고 저도 카카오 카라멜로 셀러로 참여해 주셨죠. 그때 양재훈 대표님이 예쁘게 염색해 오신 팬티를 제가 사게 됩니다.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고 나중에는 양재훈 대표님이 카카오로 티셔츠에다가 물 들여서 저한테 선물도 해주셨어요. 네, 그런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저게 로컬 크리에이터가 2020년도에 처음 뽑았어요. 근데 아무도 로컬 크리에이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는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정부와 뭐 기관장, 뭐 여러 교수님들, 연예인들 다 모여가지고 저 페스타 현장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란 이런 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양재훈 대표님은 셀러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판매에 집중했지 저 무대에 가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틀 동안 행사를 다 마치고 저 행사를 끝났는데 뭔가 저 행사는 뭐지? 로컬 크리에이터? 나도 로컬 크리에이터가 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품은 채 행사가 끝났죠. 그런데 3일 후에 누군가가 페이스북으로 저를 소환합니다. 뭐지? 봤더니 한겨레 신문에 누가 칼럼을 쓰셨는데 과테말라 제주 카카오 있는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에 대한 칼럼을 쓰셨어요.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 현장에서 내가 진정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반 이상이 쓰인 거예요. 이 아저씨 뭐지? 봤더니 그날 제가 이렇게 카카오 카라멜을 판매하는데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어떤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안했는지 그날 카라멜을 좀 많이 사가셨어요. 근데 그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맛있었나 보다. 이렇게 좋은 기사도 써주시고 야, 이 아저씨 이 기자님 정말 멋지다 이러고 제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 저 아저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저희가 시드머니 투자를 받게 됩니다. 저곳이 MI 소셜 컴퍼니라는 미스크의 김정태 대표님이셨고 20년도에 저희가 투자를 받았고 20년도에 로컬 크리에이터 1기를 뽑았는데 저희가 최우수로 선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가 로컬 씬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아 카카오를 가지고 제주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희들의 빅마우스 역할을 해주는 이런 기관들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또 1년 후 2021년 오늘 크립톤과 이제 저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크립톤이 함께 제주의 지역 자본들을 모아서 투자조합을 만들었고 그 투자조합의 1호 선정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또 투자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께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한 문장으로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난 하고 싶은 거를 줄줄이 얘기하라고는 알겠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어떻게 얘기하지? 이걸 계속 숙제로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과정을 그러면서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정확히 한 문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조금 더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회사의 비전이 저 때 이제 한 문장으로 나왔어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를 한다. 이게 우리 회사의 비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있는 회사냐면요. 과테말라의 카카오 무역 법인을 이제 설립하고요.
유럽의 달콤한 초콜릿이 아닌 마야인들의 식문화를 제주의 먹거리들과 혹은 또 유니크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식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그로서리 숍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굉장히 세련된 그런 먹거리가 있다면 그 먹거리들의 모든 재료들 대부분이 소수민족들의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소수민족들의 재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식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전문 그로서리 숍 코코아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초콜릿 영역이긴 하지만 디저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고객님들 10% 이상이 암 환자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분들은 너무 많고요.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케어푸드 시장에서 더 조금 더 확장성 넓은 그런 식문화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소비자는 우리를 어떻게 알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5년 동안 카카오 패밀리로 살았는데요. 작년 10월에 고객님들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를 기존에 잘 알던 고객님들이셨는데 850명 중에 50% 이상이 다음 카카오의 자회사인 줄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셔가지고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우리가 검색에서 자꾸 밀렸구나. 다음 카카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 이름을 바꿔야겠다. 리브랜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리브랜딩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패키지도 다 바꿔야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은 또 어디서 땡겨오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선택한 것은 바로 강한소상공인이었어요. 작년에 강한소상공인 라이프스타일로 저희가 신청하면서 우리가 왜 리브랜딩이 절실한지, 어떻게 바꿀 건지, 바꿔서 우리는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진심을 담아서 내용을 적고 그것이 잘 통해서 2등으로 라이프에 선정이 되면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리브랜딩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뀐 상태로 코코하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리브랜딩을 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브랜드였어요. 아까 양재영 대표님도 브랜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한 것이 그거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거든요. 저기 와 있어요. 로이님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저희 남편이 이제 로이예요. 근데 로이를 저를 그동안에 이렇게 끌어왔지만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카카오 패밀리 대표를 할 게 아니었고요. 저희 남편이 대표를 할 거였는데 여성 대표가 뭔가 가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름만 올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 진짜 이름만 올리려고 했는데 이름 올리고 나니까 모든 발표를 다 대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제가 적성을 찾은 거죠. 이 안에서 이거 내 일이었구나. 그 찾으면서 지금은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리딩은 저희 남편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죠. 이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내가 20년을 살아봤지만 속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남편을 의뢰를 했는데 두 가지 성향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탐험가의 기질이 나왔어요. 탐험가? 그래서 이 남자가 대학 다닐 때 저 중국의 소수민족들의 소리를 모으는 일이 재밌었어 라는 얘기를 했었구나.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 나만 따라와. 맨날 이런 얘기들을 20년 동안 했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탐험가의 기질의 브랜드가 바로 파타고니아나 놀스페이스나 이런 브랜드가 탐험가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에 어떻게 탐험가의 기질을 넣을까 해서 저희는 고객들이 매장에 오시면 도슨트가 붙어서 새로움을 탐험하듯이 안내를 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탐험가의 기질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보통 아저씨의 기질이 나왔어요. 아주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아저씨예요. 보통 아저씨의 기질의 브랜드가 이케아나 당근마켓, 이마트 같은 브랜드예요. 우리가 너무 문턱이 높구나. 주변에 주민들도 놀러 좀 와야 되는데 관광객들만 올 수밖에 없는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보통 아저씨의 기질을 잘 살려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문턱을 낮춘 제품들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가령 저희가 초코볼을 만들 때 이 아몬드 초코볼이 아몬드도 있고 슈거도 있고 초코도 있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의 모든 제품들 다 저희가 상품 기획을 해서 제품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도 아몬드도 사러 오고 아몬드 버터도 사러 오고 슈거도 사러 오고 이렇게 주민들도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런 보통 아저씨 그리고 저런 컬러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프라인에 로이 인 더 정글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서 로이 인 더 정글의 컬러는 모두 저 컬러로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로이 인 더 정글은 굉장히 호기심 많은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님들이 오셔서 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신선하고 재밌어 하거든요. 나중에 네이버 지도 리뷰에 들어가서 보시면 리뷰가 8,000개 이상, 평점 4.9.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그럼 여러분들 다음번 제주 여행의 루트가 제주 동쪽 코코하를 향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때 또다시 매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의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항상 이렇게 정글을 다니면서 원료들을 발굴을 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맛있는 걸 만들어내라고 했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가공 브랜드는 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고, 그래서 두 가지의 브랜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런 크리에이터 기질이 나왔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애플과 같은 기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계속 도입하게 되고 거기에 고객들이 와우라는 탄성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먹거리들을 하게 되었죠. 또 두 번째는 러버의 기질이 나왔어요. 러버의 기질은 샤넬과 같은 브랜드예요. 남편의 브랜드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선물 브랜드예요. 로이 인 더 정글은 원제로 브랜드라면 카밀라스라는 제 브랜드는 프리미엄 선물 브랜드로 완전히 포지션이 되어 있답니다. 남편과 저는 ENFP, 남편은 ISTJ거든요. 완전 정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두 가지의 결도 굉장히 다르지만 굉장히 두 개가 잘 어울리게끔 만든 게 저희들의 또 목표였는데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이런 카밀라스라는 브랜드가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30가지 정도 있어요. 이러한 30가지 정도를 개발할 때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상품 개발을 어떻게 이렇게 다 했어? 상품 개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돈인데 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저도 상품 개발을 하나씩 해나갈 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돈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돈도 돈이지만 내가 상품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파급력 있게 사람들한테 전할까? 이거는 돈 있는 사업자들은 그냥 마케팅으로 쉽게 풀면 되는데 돈 없는 사업자들은 나 대신 빅마우스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기관이었고 기관에서는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을 함께 지원해주면서 정말 큰 든든한 후원자들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신한스퀘어 브릿지라는 사업을 시작을 1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 컨텐츠는 우유였어요. 제주 우유. 하지만 저 사례는 제가 폭망을 했어요. 왜 폭망을 했냐면 첫 시작은 우리가 생크림을 구하기 어렵다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카카오 카라멜 만들어야 되는데 생크림이 부족해? 생크림을 찾기가 어려워? 그런데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낙농업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도 해결하자. 이러한 시각으로 마을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했더니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 신한스퀘어 브릿지가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해서 직접적인 임팩트를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옆 사람도 잘 되고 우리 마을도 잘 되고 이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잘 되는 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평가 때 저희가 최하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최하에서 이제 낙제 떨어질 뻔했는데 중간평가를 하러 가면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었어요.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억지로 갈 수는 있었으나 마을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이거는 아닌데 D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이러이러한 문제로 전 더 이상 이거를 중단하게 되었고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부터 고민을 했죠. 이게 왜 못하게 됐냐면을 나열해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야 될까? 고민을 한 것이 저는 새로운 대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중간평가 하기 전에 마을에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리장님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마을은 어떠한 문제가 심각한가요? 그때부터 진짜 마을의 문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 카카오 패밀리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마을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왔었던 게 이게 당근이었어요. 저희는 제주도의 구자읍이라는 제주도 동쪽 마을 세활이 가장 촌구석에 있어요. 거기에 이 작물이 대표 작물이 당근이에요. 근데 이 당근이 항상 어려움이 있대요. 10년 대비 인건비랑 뭐 이런저런 되게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매년 농부들이 어렵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는 농부들이 해결해야 되나? 우리 같은 가공자가 해결할 수 없나?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3차 산업군들이 해결할 수 없나?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저희 같은 2차 산업군,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3차 산업군, 이들의 이익이 1차 농민들에게 순환되는 이익 순환형 6차 산업의 사례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이러한 액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액션을 하는데 저 혼자 액션하면 요만큼의 효과를 낸다면 제가 많은 베이커리 사장님, 카페 사장님 이런 분들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함께 움직인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발품을 팔면 우리 동네 카페 사장님들을 막 만나러 다녔죠. 농협 하나로마트 만나러 다니고 생산자 협의회 만나러 다니고 함께 해봅시다 해서 모두 설득을 해서 이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파이널에서는 저희가 우수상으로 상금 5천만 원을 또 타게 되죠. 상금을 또 타고 탔는데 이제 그때부터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당근에 대해서 우린 했는데 당근을 소비할 만한 디저트가 저희는 없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긴 했으나 카카오 패밀리가 지속적으로 당근을 활용해주면 좋은데 그런 제품이 없는 것이 뭔가 허전해서 이걸 어떡하지? 그럼 당근에 대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제품 저희 애들한테 물어봤죠. 얘들아 엄마가 당근을 활용해서 카라멜을 만들려고 하는데 애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맛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지? 엄마도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지역의 제주도의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를 찾아갔죠.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이제 시험 분석까지 모두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의 원물인 당근을 활용한 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맛보다도. 하지만 맛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양학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자 해서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우리 공동 제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을의 생산자 당근 생산자 협의회와 MOU를 맺고 이런저런 해서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만든 제품이 2022년 대한민국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저 이 경진대회가 두 가지 시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성기업상, 하나는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상의 최우수상은 마켓컬리가 받았어요. 근데 여성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은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수상이랑 장려상은 도대체 주제가 뭐였지? 하고 막 봤더니 불임이 어쩌고 난임이 뭐 난소가 IT가 뭐 다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저는 제주 당근을 활용한 당근 카라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우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일까? 저도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왜 우리에게 이 상을 줬을까? 근데 거기 카라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맛있는 카라멜 만들 게가 아니라 내가 당근을 많이 소비할 게가 아니라 나 같은 젊은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지역의 원물을 깊이 파고 그 원물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익이 결국엔 1차 산업군에게 이익이 창출되는 이렇게 순환되는 이익 순환형 6차 산업의 현장을 걸어가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그 사례를 만든 거야. 라고 접근을 했더니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그래 이거야말로 상을 받아야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도 해볼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당근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제는 제주 메밀과 제주 보리를에 대한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제품을 만들 때도 단순히 그냥 제품 사다가 물론 개발할 때는 이미 제품 사다가 개발 다 하죠. 레시피까지 다 만들죠. 하지만 이걸 그냥 출시하지 않고 또 두리번 봅니다. 누가 우리의 빅마우스의 역할을 해줄까? 그래서 이번에 찾은 것은 여기죠. 제주 중부발전, 제주 한전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또 ESG 관련해서 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시에 했었던 게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거기에서도 이런 도움을 이제 주셔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을 하니까 그분들이 기사화해 주시고 계속 홍보해 주시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제 좋은 이제 시너지가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 가다 보니까 동네 상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너네랑 똑같은 시기에 같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난 여전히 장사하고 있는데 왜 너네는 사업을 하는 것 같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업을 해갈 수 있지? 야, 너네 분명히 두 부부가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 직원이 많아지고 어느 날인가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기 시작하고 어느 날인가 떼거지로 직원들이 몰려다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라는 질문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넘어갔지만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콩수
콩수다라는 걸 만들게 되었어요. 콩장과 함께하는 스몰 토크. 제가 콩장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제가 맨땅 헤딩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또 멘토님들을 모시고 아주 심도 있는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했죠. 그렇게 시간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이제 피부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그냥 밀도 있는 대화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 부분은 교육이 들어가야겠구나 해서 로스쿨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로스쿨은 로이와 함께하는 원데이 스쿨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상표 등록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인스타 광고 세팅 한번 해보고 실제적으로 상인들이 어떻게 액션해야 되는지 그거를 그 현장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객의 반응들을 즉각 봐야 되는 거예요. 상품 개발에서 고객의 니즈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이걸 더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의 마켓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모장이라는 마켓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총 48번을 운영을 했고 5일에 한 번씩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켓도 마켓인데 꾸준히 이런 사업자들이 망하지 않고 뭔가 이런 캐시카우가 생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뭘까? 그게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세화마을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 세화마을 세계 여행이 요즘 힘든 제주도, 너무 요즘 제주도 힘들거든요. 그 와중에 상인들의 버팀목이 현재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이랑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사장님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인력이었어요. 사장님들은 좋은 컨텐츠를 갖고 추진력도 있긴 하나 항상 시간에 제한이 있었고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다 돈인데 그들을 어디서 만나지?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을의 청년들을 봤는데 마을 숙소들에 살고 있는 스텝 청년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한 달 살이, 6개월 살이, 1년 살이 와 있는데 이분들의 커리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능력자들이 와서 맨날 객실 청소하고 있고 여행만 하고 있고 이래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콩장님 이 마을에 살면서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상인들과 청년들을 매칭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일 세화를 만들게 되었어요. 세화리의 내일을 꿈꾸면서 세화에서 내 일을 도모해보자 하는 인력 매칭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은 작당들을 하게 되죠.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아까 그 세계 여행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번에 신한스케어브릿지 아까 1기에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받았잖아요. 이번 4기에 재도전을 했어요. 근데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4기에서는 세화마을 세계 여행에서 더 많은 상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제 역할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해보려고 하고요. 이러한 활동들을 보시고 오영주 장관님이 최근에 저희 매장을 오셨어요. 지원도 없이 너희들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냐 마을에서 한번 투어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투어를 하시면서 제 오른쪽 사진이 참여하시는 사장님들에게 모두 5분 스피치를 연습을 시켰거든요. 장관님 앞에서 내 비즈니스가 비록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 세화리에서 하고 있지만 글로벌로 얼마나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지금이야 매출 1년에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다듬어졌을 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희망의 이야기들을 장관님한테 막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 장관님이 너무 감동을 하면서 이런 마을은 정말 지역 소멸 대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다 막 이러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입김이 들어갔는지 저희가 중기부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달려왔었던 이러한 이야기를 좀 더 체계화를 잡고 상인들의 제대로 브랜딩하고 디자인해서 더 퀄리티 높은, 더 고도하게 그런 브랜드들을 우리 세화리에서 많이 만들려고 세화리에 대해서 이제 깊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화리의 과거는 어땠지?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만들어졌고 이 현재를 분석하면 미래는 어떻게 할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3가지의 시간대로 6가지의 관점으로 세화리를 분석합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집합적 임팩트적인 시각으로 마을을 바라봤더니 이거가 필요하겠네 라는 컨텐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이번 12월까지 우리가 해야 할 숙제들이에요. 이걸 하려고 부지런히 이제 달려가야 할 일들입니다. 너무 짠상 안 보이죠? 나중에 세화에 놀러 오셔서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을은 저희 마을도 도시재생을 이번에 신청이 들어가고 나면 저희 카카오 패밀리에서 1분 거리에 저 건물이 이제 청년 허브가 될 거예요. 청년 인큐베이팅 센터가 돼서 아마 여기 밀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시골은요. 지역의 청년들한테 장학금 제도가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1인당 40만 원씩 그냥 장학금이 줘요. 중학교 졸업할 때도 그렇게 용돈처럼 줘요. 근데 저희 마을의 리장님이 이렇게 상인들의 움직임을 보더니 이제는 이거를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 어떨까?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투자를 하고 그들을 엑셀러레이팅하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와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청년 인큐베이팅 센터와 저 A 섹터는 아예 청년 몰이 들어오는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을 지을 생각이랍니다. 이 공간 안에 저를 비롯하여서 저희 마을의 소상공인들이 마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일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저희 카카오 패밀리는 다리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는 71페이지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 쉬세요. 네. 해주세요. 진심을 다한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없었던 시절부터 다 일기 선정이 진짜 많이 되셨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없었던 시절부터 원물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끊임없이 빅마우스를 찾아다니신 것 같거든요. 근데 K-스타트업이라고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밀양시청 홈페이지에는 농수산물 관련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2월부터 4월까지 올라가면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도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사이트를 보기 위해서 이제 밀양 소통협력센터와 올 한 해를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내년 초기에는 거기 사업을 지원을 하시면서 또 지원금을 많이 받아보시고 빅마우스 분들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빅마우스 어떻게 만나셨는지도 여쭤보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12분인데 15분, 17분, 17분까지 쉬고 그 다음에 모셔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회차쯤 되니까 여러분의 질문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전 질문이 거의 없다 생각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질문을 끊고 시작을 해볼게요. 코코아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 마치공작소 대표님도 그렇고 보면은 다 어떤 기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오셔서 빅마우스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업 계획서 빈칸을 마주 볼 때 그 막막함이 너무 크잖아요. 왜 이렇게 빈칸을 많이 만들었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자기는 이걸 다 생각해보고 이거 만들었어 이런 생각부터 들면서 양식을 보면 막막한 마음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너무 많은 지원서를 쓰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컴퓨터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부터 해가지고 또 대표님부터는 콩장님이 하셨는지 루이님이 하셨는지부터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레이디 퍼스트. 예, 레이디. 네. 초기에는 저희 남편이 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만드는 걸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하면 이제 피칭은 어차피 제가 하니까 제가 말하는 그 뉘앙스대로 발표 장표가 나와야 돼서 저 완전 컴맹인데 PPT를 그때부터 처음 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PT 장표 만들고 지금은 남편보다 더 잘 만들어요. 그만큼 계속 발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그 글을 서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 못하겠다. 내가 이 일만 왜냐면 탐험가의 기질이라고 있잖아요. 밖을 나가야 되는데 컴퓨터 책상 앞에서 이걸 하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을 뽑았어요. 아예 직원을 뽑아서 전담을 하게 했어요. 했는데 제 의도와 자꾸 다른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니까 나는 발표 장표만 하면 된다 해서 간혹 사업 계획서와 발표 장표가 다른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직원이 육아휴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각오하고 해야겠다. 누군가는 해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찬찬히 보니까 거기에 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최자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나면 그거에 맞게끔 쓰게 되고 그거에 맞게 발표 장소가 나오게 돼서 되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던데요. 결론은 지금 많이 잘 하고 있다. 저도 똑같긴 한데 저도 컴맹이라서 그 독수리타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리고 뭐 엑셀이나 뭐 한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폼 그걸로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하니까 사실 뻑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써요. 어차피 뻥 날 거고 어차피 독수리타로 치다 보면 뭐 되는 거고. 근데 그 콩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 문제집에 답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역성은 뭐가 있느냐? 그럼 지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 기획하고 뭐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길지, 서류 작성하는 것 자체는 사실 생각이 서고 나면 그 다음은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생각 이런 걸 오래 하고 벼락치기처럼 거의 닥쳤을 때 한 손가락으로 열심히 치기 시작합니다. 전 10손가락 씁니다. 아 저도 가끔 이렇게 네 손가락 할 때는 있긴 한데 그렇긴 해요. 사실 제가 두 대표님하고 같이 오늘 그러니까 모더레이터를 하는데 제가 딸릴까봐 뒤에서 되게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텐션들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근데 오늘 옷 색깔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은 사업계에서 쓰시는 분, 저는 사업계에서 보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 들으면서 사실 맞거든요. 사업계에서 쓸 때 이게 시험 문제 낸 사람한테 맞겠어야 답 채점을 하잖아요. 점수를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그 경험치를 많이 쌓으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심사지를 체크를 하는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내용은 되게 좋은데 이거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마다 그런 걸 맞춰서 쓰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저희 사심이 깔렸어요. 내일 모레 해야 되는 저희 21년 캠프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전문 저희 컨설팅 하시는 엑셀러레이터들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저희 현 팀장님이 그 얘기부터 질문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네. 사실 그 얘기 쭉 들으면서 즐거우셨잖아요. 네, 그 즐겁기까지 두 분 모두 많이 힘드셨어요. 현장에서 필드에서 정말 많이 움직이시고 노력하시고 많이 듣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누군가는 설득해야 되고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궁금했던 게 이 두 분 다 사실은 베이스는 1차거든요. 두 분들이 생각하는 1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밀양에서 앞으로 갈 때 그러니까 정말 저희도 많이 고민한 게 1차 산업하면 농산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지역의 뭔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만 정말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근데 여기 두 분은 한 분은 중기부 사업, 다른 한 분은 문광부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밀양은 행안부 사업을 열심히 연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외에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거랑 어떻게 연결해서 갈 수 있지? 근데 시작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이 뭔가, 코어가 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렵죠 지금? 네. 네. 저한테 저 지금 이제 오픈할 수 있는데 오늘 다큐도 나왔으니까 지금 세상을 뒤엎을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티백이라고 해요. 티백 프로젝트인데 티셔츠를 다시 입게 만드는 천연 염색 키트. 근데 그 원재료를 마을에서 공급받아가지고 티백에다 넣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 부으면 누구나 집에서 염색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 이제 7월에 출시가 되고 정식 런칭은 올해 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코인 염색방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 시골 마을에 이제 그 농림부 산하의 뭐 건물들이면 뭐면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운영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또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이제 코인 염색방을 생각한 거고 그곳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언어 유희 기반으로 제가 모든 기획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마을에 나는 농산물들 가지고 천연 염색이랑 결합해서 어떻게 해볼까.
내가 가진 코어는 천연염색이고 그걸 어떻게 언어 유희로 버무리면서 재밌게 살아볼 수 있을까 봐 이런 고민하다가 티백 티셔츠를 뭐 제염해서 집에 있는 티셔츠들을 다시 입게 하면 그게 환경적인 거고 그러면 이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다가 티백을 떠올린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티백에 넣어서 하는 진짜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 문체부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그 6월까지 이제 패키지랑 디자인을 다 끝내놓은 상태고 기술 개발 끝내놨고 7월에 이제 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뭐 지역에 제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 농업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언어 유희 기반으로 이렇게 재밌게 풀어나가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식품을 하잖아요. 식품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식품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때 기존의 레시피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걸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존의 레시피 자체를 보질 않는 게 저의 방식인 것 같아요. 없는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없는 맛을 만들어야 되고라는 그 생각을 그게 반영이 되었을 때 정말 고객님들이 감탄하는 맛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기발한 발상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가령 저희 이제 에스프레소 바가 있어요. 저희는 커피를 안 팔고 카카오 에스프레소 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인기 메뉴가 메밀 핫초코예요. 제주 메밀을 이용한 핫초코인데 거기에 제주 참기름 토핑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핫초코인데 메밀이 들어가고 거기에 참기름의 조합은 도대체 무슨 맛이야? 이 질문부터 하는데 드셔보신 분들마다 얘 왜 이렇게 맛있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참기름이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기존의 레시피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재료의 쓰임새를 봐요. 그 원재료의 첫 시작은 누가 먹었고 어떻게 먹었고 그 쓰임새는 무엇이었지? 마이아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지? 그리고 딱 나오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마이아인들은 초콜릿을 안 먹었거든요. 마야인들은 카카오가 식문화의 그냥 음식의 식재료였어요. 고추, 후추처럼 그냥 향신료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 참기름이랑 잘 어울리겠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테스트해봤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의 원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때는 기존에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레시피를 먼저 보고 거기에서 변형이 아니라 그 레시피를 보기 이전에 원재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색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재료로 치약을 만들 수도 있고 카카오를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카카오로 치약을 만들 수도 있고 샴푸를 만들 수도 있고 와인을 만들 수도 있고 파스타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접근들의 사례들을 먼저 한번 보고 거기에 내가 했을 때 가장 어울릴 만한 게 무엇일까? 고객들한테 내걸었을 때 이렇게 선보였을 때 가장 사랑받을 컨텐츠가 무엇일까?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레시피를 내가 잡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으시죠? 네. 1차 산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내용들이. 그리고 지금 이 두 분 사례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는 불편한 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들과 같이 하는 더불어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만들 때 나 혼자만 해도 아까 정말 저 여쭤봤어요. 혼자 하기도 힘든데 다른 분들 어떻게 끌고 가시냐, 캐시카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들 계속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내 사업체를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이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구해요? 네. 근데 이분들은 같이 가고 계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 사실 뭔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때 뭐부터 순서를 어떻게 가지고 그다음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해주시면 이제 준비하시면서 아니면 진행하시면서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의 우선순위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자녀가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유익이 되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어떤 유익이 되지, 이게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누구에게든지 정말 멋있게 자랑할 수 있겠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몸에는 좋은데 맛이 없어서 나도 안 먹고 엄마도 안 먹고 누군가한테 먹으라고 하지도 못하겠어 라는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먹어도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누가 먹어도 건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객님들이 암 환자,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은 이유가 건강하면서도 이거 불편하지 않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받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의 시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저는 천연염색계 아이돌이고요. BTS. 도라이가 아니고 아이돌이고요. 그래서 그 일종의 사명감처럼 천연염색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천연염색이 저희 캐시카우예요. 그 고정적인 거래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천연염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하다 보니까 천연염색 체험 같은 거를 지역에서 좀 원하고 그래서 체험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체험객이 뭐 많았을 때는 1년에 10,000명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천연염색을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거 외에 천연염색으로 대중들을 만나서 소통하면서 체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대중화시키는. 그래서 저는 천연염색 대중화라는 목표, 그 가장 큰 골조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뭔가 하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도 또 연결이 된 거고 관광을 하다 보니까 또 문화산업이나 이런 거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뭐 요청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연염색을 놓고 저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천연염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사가 커지면서 다른 영역으로 조금씩 확장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저는 그 신문 기자를 했었어요. 예전에 지역 신문 기자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기관이나 행정에 들어가는 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느 기관이나 행정 가서 뭐 물어보고 이거 도와달라 말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근데 두 분 다 하셨대요. 어떻게 어떤 걸로 시작을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들 여쭤보면 거길 어떻게 가요? 물어보면 답은 해줘요. 도대체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열심히 가서 두드렸다고 하니까 그 계기라던가 어떤 마음으로 가서 하셨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 아까 보신 것들이 다예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게 사실 22년도 말 23년도에 거의 다 한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관이라 한지도 사실 오래되진 않았고 관의 지원 사업을 받은 것도 사실 뭐 한두 건 정도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나마도 사실 제가 문을 두드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관에서 찾아와 주시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알 어필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사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충주가 되게 그런 거에 열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청년들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충주는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위 숟가락을 얹으려고 자꾸 하세요, 관에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귀를 되게 쫑긋 세우시고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 충주하면 홍보맨이나 뭐 조기령 시장님을 아실 것 같은데 시장님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고요. 너 뭐하냐, 너 뭐 할 거냐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꾸 아이디어에 빨대를 꽂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리를 두는데 어쨌든 저희 충주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뭔가 좀 지원이나 이런 거에도 좀 열려 있고 그만큼 청년의 경쟁이 없어요.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기회가 있으니까 뭐 충주에서는 제가 조금 문을 조금 살살 두드렸는데도 잘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 분야를 몰랐어요. 너무 이 분야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비즈니스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게 청년 창업 상한학교였거든요. A부터 Z까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데 돈을 주면서 알려준대 하니까 작정하고 서류 쓰고 작정하고 발표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막상 근데 이제 또 저는 나이가 청년이 아니다 보니까 한 명만 뽑는 특혜에 그 경력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어린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때 첫날부터 제가 얘기했죠. 난 비즈니스의 B자도 몰라.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볼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진짜 몰랐고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할 수는 없었어요. 제 성격상. 그래야 모른다고 해야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창업사관학교 1년 하는 동안 제 별명이 있었어요. 손 많이 가는 대표. 뭘 해도 계속 물어봐. 뭘 해도. 그래서 모든 강의할 때 맨 앞자리 앉는 사람 항상 저였어요. 맨날 강사님의 이걸 하고 그래서
청년 창업상학교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오셨었던 강사님들과 지금까지 교류를 한 사람은 청장사상학교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친근하게 끈끈하게, 왜냐하면 수업이 끝났는데도 DM으로 질문하고 뭐로 질문하고 계속해서 귀찮게 해드렸더니 이분들이 제주도 오면 우리 매장을 오고 브랜드 이야기 듣고 어딘가에 가서 또 강의할 때 이야기 해주시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창피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네. 혹시 제가 궁금한 거 말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꼭 알려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왕 오신 김에 하나 좀 털어놓고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노하우? 네. 그것도 잘 들었어요. 그 이사님 질문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저의 입장으로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생계를 위한 이익이 있을 거고 어떤 과업이라든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신제품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런 프로젝트성, 당장의 수익은 안 나지만 재미있지만 해야 될 게 많은 거. 통상적인 거는 이제 시스템이 다 쳐져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저는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도 당장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과업이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시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원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또 다른 일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가방을 하나 뜨개질을 한다고 그러면 실과 바늘부터 사고 하나씩 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마지막 파이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목적을 돈으로 두어서는 안 되지만 남는 거는 돈이어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 매출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에 똑같은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 나의 하는 일과 지원 사업에서 하는 일을 동일시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병행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두 개를 같이 했죠. 저는 또 반대로 약간 분리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천연염색을 저는 무로 잡았으니까 천연염색 하는데 방해되거나 혹은 뭐 시간이 너무 뺏기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왜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강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지원 사업이나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누군가 뭐 지원을 해줬을 때 그때는 이제 힘을 빼는데 그 힘 빼는 게 인프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지도를 이제 아노락으로 만들어서 패션쇼 하는 것도 지역의 화가 선생님한테 지도 그려달라고, 그리고 또 영상 하시는 대표님한테 우리 패션쇼 하는 거 영상 찍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금이 뭐 많이 이렇게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작은 금액 안에서 지역에서 니즈가 필요한,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분들한테 손을 내밀고 그분들이랑 의기투합되면서 의견이 맞으면서 같이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한 거예요. 조식시 같은 경우에도 사과 농부 판매가 너무 안 되고 충주 사과 요즘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사과를 몇 개라도 더 판매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제가 원래는 설득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할 때도 제가 기획하거나 협업해야 되거나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는 저는 철저하게 제가 못하는 영역은 다 그냥 주변 인프라 무조건.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재밌어야 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즐기면서 같이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도하고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에서 요즘 로컬 창업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고 물어보셨어요. 잘 모르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킹하고 정보 교류하는 걸 잘 모르시는데 이런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1인 기업이고 지원 사업을 받으면 내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지원 사업을 해야 내 업력도 쌓고 뭐 어떤 실적이 나오니까 다음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에 제안을 했었어요. 제주도에 청년 사업 중에, 청년 정책 중에 혹시 이런 지원을 하는 사람들의 인력이든 뭐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미친 듯이 양쪽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못 하거든. 저희가 매장 가면 문 닫혀 있는 날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런 경우는 너무 힘든데 적어도 인력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거를 청년 정책이나 이런 데 좀 만들어 달라. 방법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모아서 이런 기회 많이 모아서 전달을 하면 또 지역의 특수 시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간단한 네.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마치마을과 새아리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 공간, 그 지역을 만나게 된 특별한 인연이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아예 연고가 아예 없는데요. 아예 없는데 충주의 한 명상센터에서 천연염색을 알게 돼서 거기서 꿈을 꾸게 됐고 그곳에 납품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충주를 계속 방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과 하나 밤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선정돼서 지역의 스토리나 지역의 그런 매력들을 발굴하고 관심 있어야 하고 그거를 또 표현하고 막 이런 거에 되게 재미를 들리는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450평 땅하고 건물을 매입하게 된 이유는 되게 싸요. 되게 싸요. 와, 하여튼 말을 잘못했다. 어쨌든 매입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싸서 그랬는데요. 싸서 그랬는데 스토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충주의 다양한 곳을 가면서 마을마다 거기 어르신들 막 일하고 계시면 가서 막 바카스도 드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지역을 발굴하려고 스토리를 수집하려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있는 마치마을이 그 반장님께서 그 마을 스토리, 말과 마차가 쉬어가던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임팩트가 돼가지고 이 마을이면 내가 다양한 것들을 그 힐링과 휴식과 그 말죽거리 테마와 충주 서부 쪽에 있는 것이니까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세화에서 자랐어요. 네, 어릴 적부터 세화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왔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어린 시절이 모두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어릴 적부터 그런 얘기를 학교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네 공부 못하면 물질해야 된다. 너네 공부 못하면 당근 농사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저희 한 반이 전교생이었는데 36명이었거든요. 1등부터 36등 순위별로 앉았어요. 그래서 시험 보면 자리가 바뀌어요. 그렇게 6학년을 보내면서 빨리 공부해서 빨리 떠나야지가 저희 모든 우리 친구들의 다 로망과 꿈이었죠. 그래서 저도 떠났죠. 떠났는데 떠나서 보니까 제주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실 출산하러 이제 왔다가 제주도에서 5째가 태어나면서 너무 비행값이 비싸가지고 우리 못 움직였는데 아무튼 근데 제주도에 다시 딱 와보니까 우리 또래가 저 말고 2명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준철이라는 친구가 놀러 옵니다. 얘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저기 삼성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딱 찾아오더니 야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자기 제주도 와서 살고 싶대. 근데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야. 너를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육지를 보내는데 왜 다시 오냐고. 내가 창피해서 못 산다고 막 부모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걔 상민이 알지? 상민이? 걔 왜? 그랬더니 야 걔는 학교 다녔을 때 맨날 뒤에 앉았잖아. 맨날 뒤에 앉아서 걔는 한 번도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걔가 소가 600마리래. 이런 거예요. 걔는 진짜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계속 시골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시던 목장을 계속 이어받아서 소가 600마리인데 본인은 공부를 하느라고 육지를 갔고 부모님이 땅 팔고 학비 내고 땅 팔고 뭐하고 하면서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지금은 남은 게 방앗간 하나 딱 남았는데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잖아. 부모님도 없는 아무 인프라도 없는 청년들도 와서 뭔가를 하잖아. 와서 살 거 사는 거 분명히 다 먹고 사는데 다 돼. 한번 와봐 이랬는데 어느 날 상민이가 놀러 옵니다 저한테. 야, 난 네가 제일 부럽다 이래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준철이는 너가 부럽대 소 600마리라며 내가 막 이랬더니 야 600마리면 뭐하냐 나는 아내도 없고 가족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 너가 제일 부럽다 막 그러면서 이제 애가 많은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누가 됐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뭘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데 좀 새로운 컨텐츠를 이 마을에 조금 심어 놓는다면 다른 지역에 없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와서 또 북적북적하면서 좀 재밌는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세화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 울렁증이 있어서 나는 질문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로어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팀장님 괜찮아요? 질문하시고 싶으면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넘어갈까요? 자연스럽게? 네 퇴장하셔도 됩니다.